제목이 제철용 석탄의 풍화독성 조사인데, 원래 이렇게 초록에 보시면 흉내 야적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당사 여건상 이제 제철용 석탄의 풍화독성 일반적인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 그림이 저희 당사 현대제철의 일간 제철 사업이 이제 고로를 싣고 있는 그림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고로, 용광로에 들어가는 포쿠스입니다. 포쿠스를 만들 때 석탄이 필요한데, 이 역석탄이 이제 자연 상태에 두면 자연 발화 내지는 풍화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잠깐 회사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석탄 산화비 풍화 실험, 그 다음에 석탄 산화비 풍화에 대한 인트로스 소개를, 메커니즘 같은 걸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철용 석탄, 제가 이제 실험한 제철용 석탄의 풍화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이 이제 아이나이트에서 포항에 있는 강원산업과 그리고 이제 당진 공장의 한보 철강을 통합해서 2006년에 성공을 현대제철로 바꿨습니다. 현재 이게 당진에 이제 부지를 보이는데 123만 평 부지를 이렇게 다 메꿨고, 지금 2007년 7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0년 1월에 고로 1기, 2011년 1월에 고로 2기를 목표로 조광수가 800만 톤 목표로 이제 제철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로의 캐파가 지금 현재 포스코에서 유일하게 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 당사가 400만 톤으로 근데 최고 대형 고로를 이제 하고, 거기 지금 현재 상태고, 2011년 이후에 이렇게 고로 공장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요 하얀색 여기 수정 저장고로 저희 역청탄 원료 저장고입니다. 간단하게 제철 공정을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고로에 들어가는 이제 원료가 되는 게 속열광, 즉 철광석 같다는 속열광하고, 그 다음에 원료탄, 역청탄으로 만든 포쿠스가 들어갑니다. 원료 처리 설비는 말 그대로 이제 철광석하고 역청탄을 복용하는 원료 처리 설비. 이 현대제철은 지금 밀폐형으로 원료 처리 설비를 관리하고, 속열광은 이제 철광석을 이제 속열광으로 만들어갖고 고로에 만드는 이설광이고, 여기 또한 현대제철은 이제 CSCI라고 선택성 중매에서 전달하는 환경설비가 들어갑니다. 포쿠스로는 고로에 들어가는 포쿠스가 원래 이제 고로에 들어가는 FeO2랑 FeO3를 환원시키기 위해서 환원제를 넣은 게 포쿠스입니다. 포쿠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역석탄을 넣어서 석탄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포쿠스 공장에 들어가고, 또한 시간당 200톤 이상의 생산량을 대형 설비입니다. 고로 2011년 완공 예정인 400만 톤 기준의 대형 고로를 짓고 있습니다. 제강 설비, 고로에서 나온 샘물을 이제 탈이나 탈 정력 농장에 대한 제강 공장에 기획하고, 그다음에 나온 샘물을 제품 만들기 위한 여러 특허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제품이 이제 자동차 컴퍼니나 조선 포판으로 하는 고부가 제철 제품입니다. 석탄 산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일반적인 석탄의 구조입니다. 하이드로카본 종류의 대부분은 이제 원래 그렇게 가졌고, 보시는 그림 보시면 아로매틱 컴파운드와 알리파틱 컴파운드가 구성되어 있고, 분자 끝에 나이트로젠하고 설프 종류가 함유되어 있고, 이제 미네랄 베이스, 이게 일본 철강업에서 나온 석탄 구조물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역천탄, 석탄을 연료시키면 액화가 됐다가 고화되면서 포쿠스로 형성이 되는데, 크랙이 나면서 석탄 분자가 깨지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탄이 이제 분석 공부에서 공업, 원석, 해분석, 물리 분석, 발열량, 그다음 유동도 테스트로 주다토리트나 기질로 프라토리트를 했는데, 다음과 같이 수분 기발 분석, 분석 문제 다다 등록, 그다음에 분리 분석의 분별성, 입도, 발열량은 이제 아트테 주식, 많은 상태 드라이베이스 방식이 해서 석탄을 분석합니다. 석탄의 분리는 이제 미국의 ESP 규정에서, 그리고 보시면 무연탄, 아스타타 같은 경우는 가정용 연탄재로 그렇게 사용되는 거고, 갈탄은 화력발전소 이제 연료로 사용되는 게 같습니다. 제철용 석탄은 이게 볼로타일 물질이 굉장히 높고, 유동도를 하면 석탄이 얼마나 정결이 잘 되느냐를 나타내는 게 나타내는 지표인데, 역청탄 이 정결성을 줍니다. 정결성을 주기 때문에 역청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유동도가 높고, 그 다음에 휘발유도
휘발유 나와서 많이 났습니다. 이 같은 기후 때문에 다른 가격이 낮은 비정탄 계열을 많이 사용할수록 제품의 원가가 낮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탄이 상하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야외에 석탄을 이렇게 쌓아보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자연파가 들어가면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석탄 파이입니다. 소 파이에서 기공 사이에 산소가 이제 트랜스포되면서 안에 있는 소수의 성분가 S소수인데 석탄의 산소가 이제 섭션되면서 불안정한 물질의 산소 섭션되면서 히시 열이 발생되면서 가스가 탈착돼.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적용되면서 속수연에서는 CO2가 나오고 가스 속수연은 나머지 메탄, 그 다음에 CO2. 주로 CO2하고 메탄 종류가 가스 탈착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제 반응이 이제 열이 많이 축적이 되면 이제 자연발화에서 탄 내부 속에 타들어가는 현상이 있는데 이 자연발화거든요. 요인은 이제 다음 차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발화의 용이 이제 산소의 농도, 그다음 그 탄의 온도, 석탄 기간, 환기 속도, 주로 이제 산화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되는 이런 해서 저온 산화 대열만 열이 발산이 되고 내부에서 열이 축적되기 때문에 석탄 내부가 건조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온도가 90도 정도 형성되고 석탄 파일에 핫스팟이라는 게 그렇게 불리는 분이 여러 군데 생기는데 그런 온도가 국소비가 450도 정도에서 자연발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자연발화가 되는 역청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휘발유이 높고 휘발유이 높기 때문에 자연발화가 잘 되고 이 같은 이제 이런 거는 자연발화 속도는 장시간 적시하고 이제 통풍도가 좋을 때 이제 자연발화가 잘 된다고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걸 알아보기 위해서 실내 이제 야적, 당사에서 사용하는 역청산을 야적시켜서 실험을 해봤고, 역청산의 휘발유 농도를 다른 석탄 상에서 실험을 해봤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이 풍화 상태를 만들어갖고, 그래서 이제 풍화 실험을 해서 텔루가스하고 석탄의 조성이 어떻게 바뀐가 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내 야적 보사실입니다. 제철용 석탄에서 이제 강전탄, 중강전탄, 미전탄, 각 한 점, 정결성이 이제 강한 거, 미전, 낮은 탄인데, 요거는 차이가 이 정도는 휘발유가 있어요. 그렇게 각 한 종씩 있습니다. 이 미전탄이 이제 휘발유 농도가 높은 거, 그 다음에 요거는 휘발유 농도가 25%, 35% 정도고, 탄 무게가 25kg 정도에서 이제 1년 스케일로 겨울에 세팅을 해서 지금 가을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샘플링해서 관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탄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세 개를 했고 가을은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제 외부 기부속도라든지 탄 공도 변화를 관찰하고 분석은 이제 첫째 장 말씀드렸듯이 분석 원석, 그다음 내부 수분 분석 이렇게 하고 샘플링은 이제 AFT 중에 나온 테크탄 조제고 사용했고 그다음 드라이베이스에서 단가를 이제 직접 항목에서 측정했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좀 당사 여건에 따라서 많이 제한되는데 데이터가 기체성에 좀 많이 없습니다. 실험한 탄종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전탄하고 미전탄, 호주탄이고 중강전탄이고 평화탄인데 이 원래 이제 아카데믹 칼라민 연수가 이제 휘발유의 농도가 그래도 많이 줘야 되는데 이 탄의 근거가 이제 아무 사계비 같은 상가 사용을 많이 하는 탄입니다. 약을 그래서 미전탄은 약 35% 정도 고휘발, 중휘발 정도의 강전탄, 중강전탄을 산용시 쓰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카본 애시 원성도 같고 발열량은 8,000 정도 고휘발입니다. 8,000 정도 되고 최대 정도로 석탄이 액화시에 얼마나 이제 잘 되느냐 이런 힘들었는데 다음과 같은 3,100, 2,000 정도로 그러면 중유도 강전탄이 이제 휘발분이 약 35% 정도면 이 농도가 2만 탄 나오고 미전탄의 경우 35%에서 2,000 정도 고휘발의 고유동이 낮을수록 이제 좋은 탄이고 저휘발의 농도가 낮을수록 이제 저극탄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이블이 좀 복잡하면 1년 사이클에서 이제 강전탄, 호주탄, 중강탄, 미전탄, 강전, 중강전 미전에서 겨울에 야적을 해서 가을까지 이렇게 좀 샘플링할 때 있거든요.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제 외부 여건이 기후 조건인데 기후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강우가 심하면 당연히 수분하면
높이 올라가고, 내부 온도는 계절 외부 기후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데가 보이고,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게 휘발유입니다. 산화 현상이 일어나서 약 다소 현재 이제 네모박스나 마지막 기호를 보시면 1%에서 1.5% 정도 이렇게 토탈 비율치만 3% 정도 이제 강분이 됩니다. 이 미전탄 휘발분이 높은 산에서 비율이 조금 다소 높습니다. 그 계획은 이제 그렇게 크진 않고, 이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석션 현상에서 산소 몰레킬이 붙어서 처음에 다소 높다가 다음에 다소 올라가거나 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좀 보거든요. 고위반장 마찬가지로 이제 가스 탈착이라든지 산화 현상에서 5% 이상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떨어지는 이거는 이제 1년 사이클에서 이제 그 앞에서 나타낸 숫자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캡을 보려고 그려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샘플이나 날짜를 이렇게 표시해놨고, 평균 이제 기후 조건이 있고, 당연히 이제 여름에 5월하고 온도, 휘발분의 변화를 보시면 보이고요. 미전탄 휘발분 높은 거이 35.2에서 6.5% 반영이 되고, 근데 그렇게 큰 감량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소 넥트만 패턴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안 되고, 다소 휘발분이 떨어지고, 발리량 또한 세 가지 탄 어떻게 떨어지죠. 보면 이제 탄정별로 고휘발이면 이제 많이 떨어지고, 중휘발이면 좀 떨어지는데, 당사에 사용하는 탄종별로 그 차이가 좀 미비합니다.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탄종별로 차이가 좀 미비하고, 50일 정도부터는 이제 하나가 좀 덜 되고, 그 이전에 모두 하나가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옥시전 그래픽 상점이 들어갔다가 불안정한 패턴을 보이는데, 이거는 속전하고 가스 기소전의 두 가지 메커니즘이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걸 사료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포즈탄 K라는 포즈탄을 이제 겨울에 세팅한 걸 1년 두지 않고 이제 따로따로 이제 겨울에 한번 세팅하고 3월 20일 봄에 한번 세팅하고 겨울에 한번 세팅해서 계절별로 얼마나 이제 영향이 있나, 하나에 얼마나 영향이 있나 관찰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빨간불의 휘발유 감량이 여름에 이제 다소 더 많습니다. 2% 정도 더 많고, 그에 따라서 고위 발열량도 마찬가지로 여름 계절이 더 높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시면 발열량 같은 이제 새탄 모습이 떨어지는데 휘발유는 여름에 많이 떨어집니다. 이 원인은 당연히 여름에 고온, 그 석탄 내부에 있는 열의 표면 온도가 그렇고, 내부 온도가 그렇고, 그 다음에 강우량, 외부에서 이제 수분이 많이 오는데, 석탄의 자연발화나 이 조건을 보시면 드라이 상태라는 수분 함량이 한 1에서 16% 정도일 때 가장 이제 발열량 왕성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16% 넘어가면 이제 급하게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비가 와서 석탄이 이제 흥건하게 젖은 상태가 16%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자연발화 조건에 더 가까워집니다. 여름 같은 경우 굉장히 고온하고 다습한 조건이 그 석탄 풍화 산화에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사실 이제 앞에서 휘발분하고 발열량은 패턴이 간분하긴 간분하는데 5% 미만도 굉장히 작습니다. 당사에 사용하는 이제 석탄에서는 고위발분이 조금 더 떨어지다 이렇게 보이는데, 가장 큰 차이를 내는 게 이제 기질러 플라터 테스트, 석탄의 이제 유동도 테스트입니다. 유동도는 석탄을 이렇게 탄소가 없는 상태에서 포커스를 만들기 위해서 온도를 올렸을 때 액화된 상태에서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보는데, 이게 포커스를 만드는 정결성이 연결됩니다. 이게 이제 풍화가 될수록 극화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배합시 이제 그 저극탄 농도가 낮은 산을 더 많이 못 얻는 거죠. 이게 이 다시 떨어질수록 더 나쁜 산이 있습니다. 여름에 세팅한 이제 포즈탄인데, 제가 포즈가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보면 7월 9일 29일까지 급격히 떨어지고, 이거 보면 이제 계절적인 강수량, 폭우가 몇 번 왔고, 그다음에 계속 이 경향성 고온이 유지돼서 풍화현상이 활발했던 거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건 이제 강대풍화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외부의 계절별 이런 걸 이제 외부 요건 말고 실제로 이제 가장 최대 많이 폭발되는 조건을 강제로 형성시켜 놨습니다.
실험실에서 이제 이 산소가 계산된 산소 용량의 30g을 이제 실험 대상에 이제 손을 넣고 온도를 60도, 90도, 190도로 해서 48시간 넘게 대항을 시켰어요. 측정하는 방법. 강제로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가스를 측정해보니까 나오는 에미션들은 가스를 측정해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로 메탄입니다. 메탄, CO, CO 정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는데 미저민 타임의 K나 G는 대충 35% 이상, 38%, 35%인데 그게 고이발에 따라서 이제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자연히 탈북에서 먹는 그 비슷한 패턴, 이게 되게 좀 그냥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휘발분하고 관련량은 고이발로서 많이 떨어집니다. 반응 생각하고 이건 150에서 48시간인데 분석한 변화 도중이고 최대의 분노도 여기 많이 떨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의 이제 품질이 이제 왜 이렇게 포함성을 느끼시냐면 이게 이제 당사에 이제 원료상 대화하니까 한 탕을 갖다가 소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보면 반사율, 휘발, 강도, 요 상황과 하한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강점, 중강점, 미점이 여러 가지 배합을 합니다. 배합을 해서 용광로에 들어가는 소스를 만드는데 이 배합 안에서 가장 저가의 배합 안고 가장 품질의 포커스를 만드는 목표라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 휘발분사가 이 정도가 뭐 때문에 석탄의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옥외 야석으로 모사를 봤는데 당사가 사용하는 판에서는 이제 휘발분의 농도에 따라서 되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생각에 따라서 되게 큰 차이는 없고 하지만 이제 관계 분화 실험의 결과를 보시면 고휘발분 단위 휘발분 단위가 높으니까 관리할 필요는 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동도 변화는 감소폭이 가장 크므로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게 결론이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현재 제철이 지금까지 발효 배틀을 부린 건 옥외 야적 필드에다가 이제 일반 제철은 야적을 하고 수화 때문에 탈수하고 경화대를 부리고 이렇게 발효를 했는데 현대 제철은 이제 완전 밀평으로 이렇게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통풍을 차단하고 햇빛 여러 가지 기구 강물이 아닌 걸 다 차단시켜갖고 데이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를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항상 부정상 외부력으로만 오버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2010년에 왔는데